김민석 대표의 당 안팎을 향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당 밖에 있는 의견 그룹이죠.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유시민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댓글은 이미 유시민 작가 이야기인데요.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시민 작가 유튜브에 나와서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주로 이제 대통령 향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서 49% 얻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왔다.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김민석 당대표의 행보를 봐도 그렇고 해체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 예. 그러니까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저는 근데 이게 49%의 지지를 가지고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예. 이걸 중원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49%의 불안정한 집권연합을 60%대의 안정적인 통치연합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시도가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그렇죠. 이야기 거기서 나온 거죠. 예, 이걸 저는 뭐 유시민 작가처럼 무슨 당대당의 합당이니 뭐 이렇게 뭐 3당 야합처럼 이런 식의 방식으로 보지는 않고 유권자 연합을 의도했다고 봐요.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크게 키울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뺄셈의 정치를 했다는 건 유시민 작가 본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유시민 작가가 한 말 가운데 뭐 일만 잘하면 되는데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꺼내고 뭐 제3의 길을 들고 나왔다. 다 망한 거다. DJ도 이미 했던 거다. 굉장히 비판 수위가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일만 잘하면 되는데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꺼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냥 당신은 그냥 행정이나 해. 정치는 우리가 할게. 저는 이런 말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추구했던 이제 이른바 확장 전략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리버럴 정당이 집권에 성공한 거는 이런 확장 전략 덕에 가능했던 거예요. 1930년대에 미국 루즈벨트가 민주당을 집권하게 만든 것도 이게 원래는 민주당은 남부 백인 가톨릭 여기에 의존한 정치 세력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산업정책, 사회정책을 통해서 북동부 노동계급, 이민자, 도시, 빈곤층 이들까지 다 한데 묶어내므로 인해서 이게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만들었던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초에 시작은 호남하고 제야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DJ 노무현 노무현 거치면서 이제 도시 중산층 자유주의 성향의 고학력 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얹어서 지금까지 49%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49%로는 불안정하니까 더 확장해 나가자. 새로운 세력을 더 얹자. 새로운 유권자 지지를 더 얹자라고 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전략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유 작가 저런 태도는 집권 못해도 좋으니까 내부 헤게모니는 계속 우리가 지고 가겠다. 이런 태도처럼 그렇게 보셨군요. 편집인 좀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한 거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것 반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교는 완전히 거꾸로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기억해 보시면 대통령 당선될 때요 중도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때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된 것은 극우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국민의힘스럽지 않네. 그리고 외부에서 왔네.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온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중에 막판에 표가 많이 깎였지만 그나마 당선이 된 거예요. 공정이란 키워드가 그때 등장을 그렇죠. 공정이고 이제 저 사람은 나는 뭐 국민의힘하고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도표를 얻어서 갔는데 나중에 결과는 극으로 확 돌아섰죠. 그래서 이쪽을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는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 방향으로 보면
49%의 지지를 얻었고 그 이후에서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중원으로 계속 이걸 넓혀 나간 거죠. 예. 이게 뭐 모두의 대통령 얘기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순수 개혁을 뭐 순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오로지 개혁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층에서는 그게 불만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과거 민주당 정부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보건복지부 장관 때 중도적인 개혁을 했었어요. 그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소득 그렇죠. 대체율을 60%를 40%로 낮추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이거는 진보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예. 진보적인 방향으로 하게 되면 더 받는 개혁을 했었어야 됐죠. 그거 예. 왜 그렇게 했겠어요?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도 장관직일 때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유 작가가 모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윤석열에 비교하는 거는 과한 것 같아요. 과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예. 뭐 당 분위기 좀 어떨까요? 아니 뭐 또 한참 예. 이제 뭐 네. 시끄러졌죠.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전당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사실상 뭐 지난번도 그렇고 지난번에 썩은 내도 그렇고 오늘 어제 있었던 그거 뭐 왕정 공화정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그냥 인신공격성 그러네요. 발언이 공화정을 많아요. 지켰다 뭐 이런 표현도 네. 썼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뭐 대통령이 학습이 중단된 것 같다. 그냥 대통령을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진영을 위한 뭔가 쓴소리처럼 절대 들리지가 않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 비판을 받는 게 외연확장 하려고 했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외연확장 잘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보훈부 장관, 뭐 이해운 뭐 이렇게 인사 몇 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치 개혁이나 뭐 정치 아젠다에서 갑자기 막 우양우했다고 하면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계속 이야기했던 경제 산업 정책에서 약간의 실용적인 면모를 보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작년에 계속 이제 칭찬받았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뭐 진보 그러네요. 성향에 있는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중도 확장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비판하냐. 그러니까 결국에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뭐 김어준 씨 이렇게 이제 뭐 그러한 그룹들이 뭔가 뒤틀린 거예요. 뭐 저는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인 것 같긴 한데 예.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시민 작가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제가 그러면 네. 당 분위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추가로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평가나 이제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렇죠. 뭐냐면 그 중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뭐냐면 유시민 작가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놀란 게 여론조사에서 1, 2, 3위를 비주류를 시킨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적극 받아서 김용 후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어제 공교롭게도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합니다. 뭘 얘기했냐면 전당대회에서 행해진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 네. 사실 완전히 지금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판단을 한 건데 당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아니 이제 막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거랑 그리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여론 조작이라고 아예 이제 규정을 해버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봐야겠군. 좀 네. 섬세하게 다 갈라서. 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뭐 있는 그대로 이제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뭐 또 하나 있어요. 뭐 그 전당대를 이후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반을 잃었다.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 세력이 반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46% 이야기하면서요. 예. 예전에 그 전에 있던 당 대표들 뭐 성길 대표 뭐 30%로 당선됐습니다. 그럼 7을 잃었나요? 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굉장히 매섭네요. 아니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사실은 예전에 본인은 네.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당이랑 대통령이랑 일치시키겠다고 개혁신당 만들고 국민참여당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일체화시킨다고 비판하는 게 그 뭐 그때랑 약간 좀 이중잣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좀 애정을 가지고 한번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계속 그러는 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소구하는 그러한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지점을 한번 조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야기했던 뭐 대통령께서 유시민 작가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뭐 통합도 하고 외연 확장도 하는데 유시민 작가 만나가지고 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어제 저도 봤습니다. 네. 봤는데 그 만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뭐 좀 그렇겠죠. 들더라고요. 예. 저는 좀 더 얘기. 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보고 예.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래요? 국민 여론조사는 무당층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유시민 작가 스스로 재건축론을 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세입자들 동의도 안 받고 재건축하려고 한다고 해놓고 이 무당층이 포함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가 자신의 욕망에 꽤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말이 헛돌고 꼬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점에서 참 왜 그럴까 이분이. 이 정도로 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까지는 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백낙천 교수 유튜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낙천 교수가 유튜브를 하세요. 하셔서 그 전당대회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2기 촛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2기 촛불 정부라고 이렇게 규정하시더라고요. 2기 촛불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총궐기한 대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진압했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도 굉장히 뭐랄까요 수위가 높은 평가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평가까지 더해서 지금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뭐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또 다른 하나의 편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총궐기고 진압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정치를 이런 내전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사고와 진단 자체가 굉장히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백낙청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유튜브 같은 거 안 하시고 원래 잘하시는 이런 인문학적 통찰이나 아주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정말 잘하실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다 말씀을 주셨나요? 예. 사실은 이제 기계적 균형, 그러니까 밸런싱을 갖고 있는 언론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시민 작가가 치우친 언론사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채널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슈 전파사, 정치비상구 이야기하면서 브리핑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한겨레 뷰리핑이고요. 좀 가급적 차분하게 밸런싱을 가져가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도 굉장히 뜨거운데 너희들은 뭐 1만이라도 보고 있냐 동접자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1417분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이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지금 채팅을 남겨주시는 분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분 바로 나가셨네요. 1414분이 되겠네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 함께 하겠고요.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특별감찰관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좀 짚고 그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이 한참 넘었는데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어제입니다.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에 지명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였습니다. 최길수 변호사, 그러니까 최길수 후보가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로 10년 만에 공석이 채워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특감 한다고 했는데 계속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는데 그게 약간 좀 아쉬웠는데 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뭐 어쨌든 이제 집권 초반에 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막 이러한 집권 세력 내에 이제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이제 뭐 권력 후반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 뭐 이분이 역할 충분하게 잘 하셔서 뭐 견제와 뭐 감시 이거 똑똑하게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 이번엔 뭐 논설위원 말씀부터 좀 들을까요? 특감 임명. 예. 뭐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서 임명하지 않았을까요? 미루면은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전임 정부들하고도 차별성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니
이제 내부 경향이 좀 느슨해지는 예. 이런 느낌들도 좀 대통령이 받았겠죠. 그래서 기강잡기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다잡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강잡기를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친인척 문제도 친인척 있고, 문제가 있고요. 그렇겠죠. 예. 편집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듣고. 이게 사실은 역대 그 직전에 대통령들이 다 그 대선 공약으로 하고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이걸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 바람직한 거고요. 그리고 그 후보자도 뭐 이분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이전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후보이기도 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뭐 아주 결격 사유가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그 특감이라는 거는 특감을 해서 뭔가 수사를 하고 뭘 막 해낸다는 것보다도 특감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 잡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세영 노소령 가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 가지고 내용 중입니다. 일단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서기는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뭐 당협위원장 직선제 당장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이 본인이 거취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당내 반발을 우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강성당원들의 얹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자기가 어떤 그 카리스마와 뭔가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그 자리에 갔다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계속 세력이 밀리고 있고 발언이 통하지 않고 하니 결국에는 당원들의 힘을 다시 빌려서 뭔가 이제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에서의 이 세력 관계를 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는 이 당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장단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민주당과도 역시 뭐 비슷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인사하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저 편집인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어떻게 되나요? 장동혁 지도부 뭐 흔들리고 있다, 뭐 아니면 내년까지 간다, 뭐 여러 말이 많은데 지금 보시기엔 좀 어떠시나요? 네, 장동혁 대표가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최근에는 뭐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봐도 크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이제 당이 그 똑같은 일들이 계속 지리하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뭐 국민들도 아마 이제 좀 뭐 그냥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묵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